방금 봤던 거 문제 잠깐 확인하면 뭐 문제 그대로 그냥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간 문제도 있고 그런데 527페이지 170번 문제는 그 개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70번 문제하고 비슷한데 170번 문제 527페이지 현재 두 철강 회사 A, B가 있고 연간 100톤씩 공해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 100톤 밑줄. 정부가 공해 물질 방출량을 연간 100톤. 그러니까 둘 합하면 200톤인데 100톤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각 기업에게 50톤씩 공해 방출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개 감축 비용이 각각 MC1, MC2로 주어져 있는데 MC1이 MC2보다 크다 밑줄.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거와 똑같아요. 기업 1의 정화 비용이 감축 비용이 더 높다. 그러면 기업 1은 오염 배출권을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기업이에요? 사는 기업이에요? 사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대 지불 의사를 제시할 거고 기업 2는 오염 허가권을 파는 매각자가 될 것이고 최소 수치 의사를 제시할 것이고 그 양도 가능한 방출권을 허용한다면 각 기업에게 균일한 50톤을 방출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 그래서 방금 설명 그대로입니다. 뒤에 그 설명을 볼 필요가 없어. 그대로야. 두 번째, 정부가 경매를 통해서 100톤의 공해 방출만을 허용한다. 밑줄. 이 공해 방출 허용하는 거 이 경매 제도하고요. 경매 동그라미. 두 번째, 양도 가능한 방출권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차이의 핵심은 뭐라고요? 경매 수익,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득을 기업이 가져가냐, 정부가 가져가냐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코스 정리에 관한 문제를 좀 볼 텐데 538페이지 그 코스 정리 거기 펴놓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자료 부분에 코스 정리를 또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코스 정리의 이 코스 정리를 정말로 유명하니까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답안 쓰는 보면 천차만별이야. 자기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엉뚱하게 써놓고. 그래서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외부 효과로 인해서 영향받는 모든 이해 당사자 밑줄. 첫 번째,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정부 개입 없이 민간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건데 밑줄 긋고 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파레토 효율입니다.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다른 표현이 없으면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항상 파레토 효율이에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성립 조건 첫 번째, 이해관계 당사자 밑줄. 이해관계 당사자.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유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공해 문제에서는 공해 유발자가 누구고 공해로 인한 피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관계 당사자,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아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된다. 첫 번째요. 두 번째, 협상에 따른 거래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적어야 된다. 밑줄. 협상 거래 비용이 적어야 돼. 협상이 실제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 확정도 어렵지만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어요. 나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 수질오염, 환경오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 협상 비용이 엄청날 수 있어. 근데 비용이 적어야 된다. 세 번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해서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밑줄. 여기 핵심입니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누구 건지. 예를 들어서 강상류와 강하류의 두 기업이 서로 맞춰 싸운다. 그러면 강물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에 대한 소득 효과가 없어야 된다. 밑줄. 거기다가 괄호 열고 코스 정리의 재해석의 문제. 코스 정리의 재해석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조건은
성립 조건은 코스 정리의 원칙적인 해석의 문제인데, 네 번째는 코스 정리의 재해석의 문제라고. 그럼 원칙적인 해석과 재해석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코스 정리 첫 번째 써져 있는 게 그게 코스 정리 원칙적인 해석이에요. 자,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한 재산권이 확립된 경우 밑줄. 이 재산권이 귀속 주체에는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상관없이 자발적인 협상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밑줄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코스 정리 원칙적인 해석이야. 앞에 첫 번째 이해관계 당사자, 두 번째 거래 비용, 세 번째 재산권. 이 세 가지 조건 하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뭐라고요? 코스 정리 원칙적인 해석. 제 해석은 그 네 번째 조건을 추가한다. 소득 효과가 제로라는 그 네 번째 조건을 추가하면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네 번째 제 해석의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 코스 정리 제 해석 밑줄 긋고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한 일단 소득 효과 0이고 재산권이 확립된 경우 소득 효과가 0이다. 어느 누구에게로 재산권이 귀속되는지 관계없이 항상 거기 동일한 동그라미, 동일한. 똑같은 파레토 효율의 자원 배분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계약곡선상에 무수히 많다 그랬잖아요. 무수히 많다 그랬는데 여기 제 해석은 하나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으로 간다. 원칙적인 해석과 전혀 달라요. 코스 정리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거기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 몇 번인가요? 3번인가? 뭐 그냥 쭉 갈게요. 반가로로 쭉 간 게 지금 몇 번이지? 외부 효과에서? 외부 효과에서 3번이에요? 웬일이야. 사적 자치에 맡기자는 거예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의 해결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 코스 정리. 코스 정리에 방금 뭐가 있었냐면 코스 정리의 의의를 받고 의의가 원칙적인 해석과 재해석이 있다 그랬어요. 성립 조건이 있었고 코스 정리 성립 조건. 원칙적인 해석은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래 비용이 미미해야 되고, 세 번째 재산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무관하다. 여기에 추가해서 뭐가 하나 더 있으면 소득 효과가 제로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요 원칙적인 해석은 코스 정리의 원칙적인 해석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라는 것이고, 사적 자치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정부 개입이 없어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외부 효과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동일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 세 번째는 이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면,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건지 그래프를 좀 보면, 이게 방금 우리 어떤 비용 곡선들을 봤냐면 MEC 한계 외부 비용 곡선 봤어요. MEC 그리고 MCA 한계 감축 비용 정화 비용 곡선을 봤어. 여기가 Q예요. 오염물질, 정화량, 방출량. 이런 우상향하는 무슨 곡선이 있어요? 요 한계 외부 비용. 오염물질 한 단위 방출에 따른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한계 외부 비용. 마지널 익스터널 코스트 한계 외부 비용. 그리고 오염물질 한 단위 정화에 따른 비용들. 이렇게 정화 비용이 있어. 정화 비용이. 요게 마지널 코스트 오브 어베이트먼트. 한계 감축 비용. 오염물질 한 단위 정화에 따른 감축에 따른 비용. 자, 영역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나눠봐. 물론 이게 지금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여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증명을 했어요. Q스타 수준 여기가 된다. 자, 영역을 나눠서 첫 번째 이 영역, 두 번째 요 영역을 이렇게 나눠보면 Q1 수준에서 오염물질이 지금 정화되고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면, 또는 Q2 수준에서 오염물질이 정화 방출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처음에 이 두 기업이 있는데요. 강상류에 철강 공장이 있다. 혹은 염색 공장이 있다. 강상류에. 요 상류 기업을 A라 하겠습니다. A 기업이 상류에서 이제 염색 공장을 운영하거나 철강 공장을 운영하거나 화학 공장을 운영한다. 화학 물질이 방출되고 수질 오염을,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하류에는 물고기를 키우는 양식업자가 있다. 하류에는 마을이 있다. 마을 주민들. 그래서 A, B 두 경제 주체가 있고요. 강물이라는 이 하나의 재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재화, 이거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경제 주체들의 협상이 달라질 것인데, 자, 봅시다. 여기가 지금 MCA라는 것은 정화 비용이니까요. 누가 정화해야 돼? 요 상류 기업이 정화를 해야 되겠죠. 만약 수질 오염을 가져왔다면. 여기 MAC는 뭐예요? 누구의 비용일까요? 요 하류 기업, 양식업자의, 마을 주민들의 비용이겠죠. 건강상의 위해, 수질 오염에 따른 피해. 자, 그렇다면 요 첫 번째 구간에 예를 들어서 Q1만큼의 오염물질이 지금 방출되고 있다면, 요만큼의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면, 요 법원이 둘이 이제 서로 싸워.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법원에 가지고 갔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재산권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 첫 번째 구간에 있다면 기업 A, 상류기업. 자, 상류기업에게 재산권을 줘야 된다. 내가 법관인데 하류에 마을 주민들에게 줘야 된다. 아니, 누구에게 주기는 줘야 된다니까.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재산권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돼. 여기 있었잖아, 여기. 안 보여요, 여기? 보이죠?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사적 자체에서 파르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된다니까. 응? 자, 항상 좀 아쉬운 애가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어. 법원이 가서 누구에게 재산권을 딱 주면 재산권을 가진 애는 아쉬울 게 없어. 재산권을 못 가진 애가 아쉽지. 아쉬운 애가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Q1 수준에서는 하류의 기업이라든가 마을 주민이라든가 얘네들에 드는 비용은 이것밖에 안 돼.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드네. 그런데 상류 기업은 정화하려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누구의 재산권을 줘야 요렇게 갈까요? 비용을 많이 드는 애한테 재산권을 줘버려? 아니겠죠? 얘한테 재산권을 줘요. 첫 번째 구간에는 요 하류 기업 B에게, 얘에게 재산권을 줘야 누가 먼저 제안을 한다고? 아쉬운 애가 제안을 해. 나는 비용이, 정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지금 말이야. 요로 좀 가자. 그래서 상류 기업 A가 아쉽고 이게 제안을 할 거예요. 뭘 제안을 해? 사회적인 Q스타 수준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할 거야. 그러면서 당연히 보상액도 같이 제시를 해줘야 되지. 나는 지금
종화 비용이 이만큼 높이만큼 비용이 드니까 최대 이만큼 줄 수 있겠죠. 최대로. 그런데 하루기업은 이것만 받으면 되지, 최소한. 따라서 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질 거예요. 계속 협상이. 이 차이가 있으면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 가겠냐. 여기까지. 그래서 Q스타를 달성하겠다. 이 하루기업 B는 이 제안을 수용할까요? 자신의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당연히 수용을 하지. 그래서 이게 계속 격차가 줄어들면서 요렇게 가면 얘는 비용이 점점점 많이 들기는 들지만 상대방이 더 많이 준다는데 뭐 그 비용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같아질 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요 Q스타를 당연히 수용하게 될 거고 최대 보상액을 제시할 거고 최소한 받고자 하는 최소 보상액을 각각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Q스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을 주민은 이렇게 엄청나게 수질오염, 환경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 이런 걸 보고 있어. Q스타 수준에서. 여기가 지금 기업이 정화하는 비용이에요. 기업 정화 비용은 이것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방출하면서 정화를 이것만 해버리면 돼, 나는. 근데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루 기업이. 따라서 아쉬운 애는 얘가 비용이 많이 드는 애가 아쉽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도록. 자, 그래서 상류 기업 A에게 재산권을 갖도록 정부가 법원이 손을 들어주면 아쉬운 B가 어디로 가자? 이렇게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고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여기까지 가자. Q스타를 제한할 것이고 물론 또 최대 보상에 그리고 요 기업 A는 이 제한을 수용할 거예요. 수용하겠죠? 당연히 최소한 이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최대 이만큼 주려고 한다는데 요로 좀 가까이 갔더니 또 나는 이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 결국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Q스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재산권이 기업 B에게 있든지 재산권이 기업 A에게 있든지 어떤 경제주체에 있든지 상관없이 귀속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누구에게 주든지 귀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의 Q스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적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핵심은 뭐예요? 강물 소유권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법원이 손을 들어줘야 된다. 자, 거기 이제 코스 정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 그래프는 지금 펴놓은 문제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538페이지 174번 문제 538, 174번 문제 메시 문제인데 코스저는 재산권 확립 민간이 서로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자 A는 공해를 발생하며 밑줄 공해 유발자입니다. 피해자 B의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고려한 사회적 한계 비용과 사적 비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비용이 100Q고요. 사적 비용은 50Q니까 사회가 SMC가 훨씬 더 위쪽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죠. 사회가. 오염자 A가 생산하는 제품의 시장 가격은 100으로 일정하다. 밑줄 시장 가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재산권이 B에게 있는 거. B는 누구라 했어? 피해자. 상호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될 수 있는 이유를 그래프로 그려 설명하라. 2번 재산권이 A에게 있는 경우 밑줄. A는 누구예요? 오염 유발자네요. 상호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될 수 있는 이유를 그래프로 그려 설명해라. 코스 정리가 가지는 의의를 밝혀라. 다 했습니다. 의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 발생 조건 아까 있었어요. 협상의 조건.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 한계는 이
오염 문제에 대해서,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코스 정리가 적용되기가 아주 어렵다. 이것이 이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스 정리의 이게 원칙적인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그런데 뭐 귀찮아. 설문의 정리 혹은 분석의 기초 이렇게 해서 SMC 사회적 비용이 나와 있고요. PMC 사적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SMC는 뭐 100Q고 PMC는 50Q라고 그랬네. 시장 균형 가격이 주어져 있는데 시장 균형 가격이 뭐 10입니까? 10이라고. 100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시장 균형 가격 P스타는 100으로 주어져 있고요. P스타 100이다. 시장 균형 가격 100. 여기 100 쓰고 P스타 이렇게 쓰면 되고. 자, SMC, PMC 하나는 50Q고요. 얘는 뭐야? PMC고. 100Q. SMC. 사회적 한계 비용이 사적 한계 비용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죠. 자, 보면 먼저 사적 주체는 기업은 기업 A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요? P PMC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을 정하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니까 요 이윤 극대화 조건이 달성되는 QC만큼 생산을 하려고 하겠죠. QC만큼 생산을 하려고 하겠지. 요 QC는 얼마겠어? P가 100이니까 2가 되네. 2가. 그래서 요 QC는 2만큼. 예를 들어서 2톤 뭐 이렇게 생산을 하겠죠. 응? 그런데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은 얼마만큼? 요 P SMC만큼의 생산을 하려고 할 거야. 이게 Q스타예요. P SMC 수준에서 SMC 요 수준에서 얼마만큼? Q스타만큼 생산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 50Q 여기가 지금 100Q니까 1이네. Q스타만큼 1.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적 주체가 인식하는 요 생산하는 최적의 산출량 수준은 QC 수준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과다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여기를 영역을 A 영역, B 영역, 뭐 C 영역, 뭐 D 영역 이렇게 나눠 보면 요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중심으로 예컨대 재산권을 첫 번째 설문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재산권을 누구에게 줬어? 먼저 B에게 줬어? A에게 줬어? 재산권을 B에게 줬네요. 재산권을 B에게 줬다. 이게 설문 뭐 1이야. 재산권 B는 마을 주민이에요. 혹은 하류 양식업자야. 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하류의 양식업자. 마을 주민들이야. 그러면 이 피해자에게 재산권이 있다면 강물 소유권, 상류에서 열심히 철강을 만들어내고 염색을 해서 하루에 수질 오염을 시키는 이 기업의 생산을 하도록 놔두겠어요? 아니면 전혀 생산 못하게 하겠어? 강물 내 건데 전혀 생산하지 마라 이렇게 하겠죠? 제로로 보낼 거예요. 전혀 생산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업
요 아쉬운 애가 누구예요? 기업 1위 A지. 얘가 만약에 제로로 생산량을 전혀 생산 아니면 공장 문 닫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Q스타만큼 생산을 만약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시장 가격은 100이고요. Q스타만큼 생산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총 판매 수입이 될 것이고 자신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요 PMC의 밑면적이니까 이만큼의 비용을 남기고 요거는 전부 다 뭐가 돼? 이윤이 되죠. 자, 그래서 기업 A가 Q스타만큼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당연히 마을 주민들에게 제한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대로 자신이 누리는 이윤만큼 최대로 얼마만큼 A 플러스 B만큼 내가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겠지. 최대 보상액으로. 자, 그렇다면 기업 이 마을 주민 B는 나는 여기 그대로 0에 있으면 아무런 비용이 안 들지만 여기로 가면 이제 요 사회가 드는 비용, 요 추가 드는 비용, 요만큼의 비용이 자기가 들잖아요. 요 아래쪽은 누구의 비용이고? 기업의 비용이고 마을 주민들의 비용은 B만큼 들어. 따라서 요 이제 마을 주민 B는 혹은 피해자 B는 Q스타 제한을 당연히 수용하면서 최소한 얼마만큼 최소한 달라고 요 B만큼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요 보상액으로 요구할 거라고 B만큼. 그러면 결과적으로 A, B가 서로 협상을 해서 보상액이 얼만큼의 보상액으로 최대는 A 플러스 B만큼, 최소는 B만큼 이렇게 이 사이에서 보상액이 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Q스타의 사회적인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요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요 재산권을 A가 가져갔을 때 법원에 둘이 싸워서 이제 갔더니 이 철강 공장에 이 강물 소유권이 있다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재산권이 A에 있어. 이게 설문입니다. 항상 아쉬운 애가 먼저 제안을 한다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제안을 하겠죠. 요 피해자. 보고 있는 애들 B가 어떤 제안을 해? 먼저 자기가 강물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기업은 자신의 사적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요 P하고 P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QC만큼 얼만큼 2톤만큼 생산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생산할 거야. 그러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여기에 요 아래쪽은 기업의 비용이지만 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엄청날 거라 이렇게 엄청나. 그런데 그 비용을 이제 좀 줄여보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이제 기업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자. 아쉬우니까 Q스타를 제안을 해. 사회적 최적 수준에 제안을 해. 그러면서 최대한 내가 요만큼 줄이면 요 기업의 비용 말고 내가 드리는 비용 가운데 요 CD만큼이 비용이 줄죠. 그러니까 최대로 그만큼 자신의 비용 절감분만큼 CD만큼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겠지. 물론 A는 그 Q스타 수준의 제안을 수용을 할 거예요. 왜? A는 이만큼 산출량을 줄였을 때 자신의 총 판매 수입은 이만큼 주는데 그 아래쪽은 비용이고 요 C만큼의 자신의 이윤 감소분이죠. 따라서 최소한 C보다는 더 크게 보상을 해줘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서류 협상이 마찬가지로 요 C보다 크고 C 플러스 D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 보상액이 결정된다면 Q스타의 최적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지. 그래서 사실 간단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거기 뒤에 그
코스 정리 의미, 전제 조건, 그리고 한계 이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다 봤던 것이고, 코스 정리 한계를 좀 보면, 한계 540페이지 우측단에, 우측단. 코스 정리가 갖는 한계. 첫 번째, 공유자원의 재산권 설정의 문제. 일반적으로 환경오염 등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재산권이 일방에게 귀속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협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협상, 내가 보상액이 얼마나 보상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서로 니께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두 번째, 이해 당사자의 불분명 밑줄. 환경오염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오염 유발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파악된다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협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이런 사적 자치에 맡겨놓기보다는 공해세라든가 오염 허가권 유통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 정리의 외부 불경제와 코스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 경제활동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이 코스라는 것은 코스 정리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정부 개입 없이 밑줄 시장에서 스스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해결 과정에서 제약 조건은 존재하지만 밑줄 보세요. 시장의 자발적인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생경제학에 뭐예요? 왜 읽었겠어? 고치세요. 일정리. 일정리의 함의를 달성하고 있다. 이 정리는 뭐라고 했어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가능성 뭐 이렇게 이랬잖아요. 일정리의 함의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네. 코스 정리의 재해석의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우리가 전제로 좀 깔아보냐면 두 명의 경제주체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방에 살아. 룸메이트야. 그런데 그 룸메이트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A와 B의 효용함수는 A의 효용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X제와 소비자 A가 갖고 있는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효용함수를 갖고 있고 소비자 B의 효용함수는 YJ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머니 이 소득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된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X는 뭐고 Y는 뭐냐 이게죠. X는 흡연량이고요. 담배 소비량. Y는 맑은 공기 소비 수준이다. A라는 사람은 흡연자여서 자신이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만족도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담배가 아닌 맑은 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효용이 높아지는 그런 소비자다. 비흡연자다 이거예요. A와 B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룸메이트야. 물론 왜 같은 방에 사는지는 알 수 없지.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거래를 해 나가는지 좀 보시면
여기 소비자 A의 원점이라 이렇게 봅시다. 여기 소비자 B의 원점이야. 수평축에는 현금 M을 표시하겠습니다. 현금 M. 이 전체 현금은 물론 소비자 A가 갖고 있는 현금하고 소비자 B가 갖고 있는 현금 요 합한 거겠죠. 요 전체 현금 규모는. 그리고 여기는 요 X 담배 소비량하고 Y 맑은 공기 소비 수준을 합해 놓은 거를 1로 정규화하겠습니다. 1로 정규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 하나의 소비량이 늘면 다른 재화 소비량은 반드시 줄게 되어 있어. 맑은 공기 소비가 많아지면 흡연량은 줄고 흡연이 많아지면 맑은 공기가 적어지는 뭐 이런 식의 1로 정규화를 하고 있다.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점 한 점을 최초의 자원 배분점이라 이렇게 하면 A점, 최초의 자원 배분점. A점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A가 흡연자입니다. 흡연자. 얘는 비흡연자예요. 이런 상태인데 A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A의 흡연이 지금 1로 되고 B는 전혀 맑은 공기를 소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야. 다시 말하면 소비자 A의 흡연권이 100% 보장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협상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여기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일 거예요. 물론 여기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라면 더 이상 거래는 없어. 그런데 여기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라고 우리가 하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흡연을 줄여주는 대가로 대신 돈을 좀 받는다면 너 나한테 돈 좀 줘. 그러면 내가 흡연 좀 줄여줄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제 소득이기 때문에 요 거래 과정을 표시하는 이 가격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의 뭘 줄여주면 흡연을 줄여주면 이만큼의 돈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둘이 협상을 통해서 파레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에서 두 소비자의 무차별성이 맞아떨어지는 이런 점으로 갈 수가 있다면 여기가 비효율적인 이런 크로스된 상태였는데 요로 갈 수가 있다면 이 코어 영역의 한 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용이 높아지죠. 파레토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지금 파레토 최적에 가기 전에 파레토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파레토 개선이. 사적 자치에 의해서 두 사람이 협상을 통해서 어디로 간 거야? 이리로 간 거예요.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파레토 최적, 한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한 점이 있어. 이런 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이제 B점 하고요. 이런 점 C점 합시다. C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흡연자의 흡연이 제로야. 그리고 얘 아래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 소비 수준이 100%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방에 여기 흡연권이라고 하면 권리로 따져보면 이게 이제 비흡연, 다시 말하면 금연, 이걸 뭐 강제권 이렇게 이게 100% 보장이 되고 있는 상태다. 누구의? 소비자 B의 금연 강제권이 100% 보장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 이제 마찬가지 요 흡연자로부터 돈을 좀 받고 이 비흡연자가 일부 맑은 공기 소비 수준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렇게 만약에 간다면 자 이제 이 가격선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기울기를 염두에 둔다면 이 가격선과 여기에 지금 나타날 가격선은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자기가 100% 흡연을 하고 있다가 돈을 조금만 줘도 흡연을 이제 좀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얘는 전혀 흡연을 못 하고 있는데 흡연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돈은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선이 조금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가격선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으로 가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애가 여기에 접하도록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이런 C점이 어떤 점으로? D점으로 가면서 이런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으로 간다. 자, 처음 출발점이 요 소비자 A에게 권리가 100% 주어져 있는 소비자 A의 재산권을 이 방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룸메이트인데 방 소유권이 A에게 있든지 아니면 금연을 전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흡연을 전혀 못하게 하는 금연 강제권 소비자 B가 이 제 방의 소유권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결과는 뭐예요? 서로 협상을 통해서 가장 좋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연결한 것을 이렇게 봤더니요. 이렇게. 이게 계약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의 계약 곡선인데 컨트랙트 커브 계약 곡선이다. 자, 이 점과 이 점은 공통점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라는 걸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요 B점에서 소비자 A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이 담배라는 재화의 소비량이 요 D점에서의 담배 소비량 수준과 다르단 말이죠, 지금. 왜 다르냐면 여기에 소비자 A가 갖고 있는 현금 규모가 달라짐에 따라서 소비량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 점에서는 소비자 A의 현금 보유 규모가 이만큼이고요. 나머지는 소비자 B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건 그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요만큼이 소비자 A가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요만큼이 소비자 B가 갖고 있어. 이렇게 현금 보유 규모에 따라서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요 재화의 소비량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따라서 입실론 M X, X제 소득 변화에 따른 X제 소비량이 0이 아니야, 이게. 소득 변화에 따라 X의 소비량이 달라져. 그래서 이게 소득 효과가 0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소득 효과가 0이 아닐 때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찾아는 가지만 똑같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X제 소비량이 달라, 여기하고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량이 달라. 이게 동일한 파레토 효율이 아닙니다. 이 점과 이 점은. 이게 코스 정리의 원칙적인 의미예요. 원칙적인 의미다. 뭐가 필요 없어? 소득 효과가 0이라는 가정이 필요 없어. 자, 그런데 조교 갑자기 하기 싫어. 뭐 이렇게 칠판이 깨끗한 게 없어. 지우개가. 수업 다 끝나가는데. 자, 여기는 소득 효과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써놓고 입실론 MX가 0이 아니다. 소득 효과가 0인 경우. 여기 X의 원점이고요. A의 원점이고 A의 원점, 여기 B의 원점입니다. 여기가 현금 보유 규모 M이고 여기는 X 플러스 Y가 1로 정규화되어 있다. 똑같이 이런 한 점이 있고 A점이에요. 똑같이 이런 한 점이 있고 C점이야. 그런데 둘이 협상을 통해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쭉 아래로 끌어내리고요. 협상을 통해서 가는데 중간쯤에 수평의 점선을 하나 보내고 얘도 협상을 통해서 갈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 가격선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지만, 요 가격선이 의미가 있었지만, 여기는 가격선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을 얼마나, 현금을 얼마나 주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애는 어디로 가? 요렇게. 이런 애는 어디로 간다고요? 요렇게 가. 여기 어떤 점이고 B점이고, 여기 어떤 점이고 C, D점이야. 둘 다 두 무차별선이, 소비량 무차별선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입니다. 그러면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면서 동시에 X제 소비량이 똑같아. 요 D점에서 현금 규모를 따져보고 B점에서 현금 규모를 따져봐도 얘는 B점에서는 어때요? 요만큼은 A가 갖고 있고 요만큼 B가 갖고 있고, 요만큼 A가 갖고 있고 요만큼 B가 갖고 있는 이런 현금 보유 규모는 달라져도 현금 보유 규모의 변화가 아무런 X제 소비량에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면서 똑같은 동일한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으로 찾아갔다. 코스 정리의 재해석의 문제다. 재해석. 그래서 계약 곡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약 곡선이 생겼어요. 컨트랙트 커브가. 그래서 코스 정리의 원칙적인 해석과 재해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코스 정리는 코스가 24살 땐가 쓴 논문을 지금 노벨상, 나중에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24살이요. 천재들은 항상 있는데. 이 코스가 그 논문에서 진정으로 의도했던 바가 이 똑같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이 소득 효과와 상관없는 요 그냥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고 본 거냐, 이런 해석의 견해가 지금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중구 선생님은 이전 판에서는 명확하게 코스 정리는 코스가 진정으로 의도했던 바는 이런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찾아간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 넓게 해석하는 건가요? 좁게 해석하는 건가요? 이게 넓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넓은 거야? 이게 좁은 거야? 똑같은 말이죠. 이게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잖아, 이거는. 이건 하나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점이고. 그러니까 이건 좁게 해석하는 거고요. 이건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구 선생님은 이 코스 정리는 넓게 광의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전 판에는 써놨는데 심판에 가서 그 각주를 없애버려요. 없애는데 하여튼 그 견해 대립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주관식 문제들을 보면 이런 코스 정리의 원칙적인 문제와 재해석의 문제가 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소득 효과가 0이라는 게 이게 코스 정리의 중요한 그 가정 중에 하나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4개 그 코스 정리의 그 기본적인 원칙의 그 조건 4개를 못 외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외우면 안 되지. 외워야 됩니다. 여부효과 문제의 기출 문제를 하나 더 보시면, 그 뒤에 543페이지 176번 문제, 176. 교토의정서와 같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의 발효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 상류에 3기업이 있다. 밑줄 A, B, C 3기업이 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매년 알파톤씩 방류하고 있다. 각각 알파톤입니다. 그러니까 3알파톤이 폐수가 나오겠죠.
방류하는 폐수의 피해가 계산되지 않는 사적 시장 균형에서 밑줄. 사적 시장 균형에서 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어떻게 결정되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과다 생산되는 거. PMC가 더 낮고 SMC는 높고, 이래서 PMC 디맨드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사회적인 차원의 산출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거.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거 설명할 수 있겠죠? 사중 손실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들. 그래서 그 뒤에 넘겨보면 첫 번째는 외부성의 문제, 이로운 외부성과 외로운 외부성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해로운 외부성이다. 생산의 부정적인 외부성, 외부 불경제라고 말하고, 그 SMC의 동그라미, PMC의 동그라미. 1점 찾아봐. 1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놔? 1점 PMC equal PMB. 거기 QC 스타가 되어 있네요. QC 스타. 이게 그 옆에다 이윤 극대화 산출량,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그리고 QP 스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회적 최적 산출량.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과다 생산되면서 그 QC 수준에서 1점 찾았죠? 1점의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 어디까지? SMC 만나는 데까지. 1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리라고 SMC까지. 그 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그게 사중손실 영역입니다. 과다 생산을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새로 생기면서, 굳이 따지면 0점에서 1점으로 가면서 총 편익은 그 아래 사다리꼴이고요. 총 비용은 그 위쪽에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그 삼각형의 면적이 손실 부분이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다시 보세요. 정부 개입 없이도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밑줄. 정부 개입 없다. 코스구나. 사적 당사자 거래를 통해서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근거, 코스 정리입니다. 아울러 이를 실행하는 데 따른 현실적 어려움은 뭐냐? 코스 정리 한계다. 넘어가 보세요. 설문이에 해결해 보면 그 오른쪽 단에요. 외부성 문제 해결의 방법 선택. 여기는 이제 10점, 100점으로 그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요. 뭐 20점, 100점으로 나오는 것과 달리 목차를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거기 직접 통제 문제, 환경세 문제, 오염허가권 발급, 소유권의 확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설문에서는 사적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한 외부성 해결을 묻고 있고, 코스 정리를 통해서 접근한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코스 정리 개념이 나와 있고, 거래 과정이 앞에 보니까 생산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과다 생산되고 있죠. 거기서 바로 설문 2로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자면, 그 Q스타 수준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다시 한번 끌어올려봐. Q스타 수준의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요. 영역을 아까 1과 2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눴죠. 처음의 영역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태였죠. 1번 설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분석해야 돼? 2번 영역을 분석해야 돼. 두 번째 영역을 분석해야 되지. 그래서 사적 주체는 여기 좀 기호가 좀 헷갈리게 돼 있네. 어디를 좀 지워버리냐면, 방금 첫 번째 그래프에서 QP 스타의 그 P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 그냥 Q 스타라고만 써놔. 사회적 최적 수준을.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래프에서 QP라고 되어 있는데요. QP라고 쓸 수도 있고 QC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P는 뭐의 약자냐면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사적 차원에서의 최적 산출량이고, 그냥 Q스타는 사회적 차원이고요. 그래서 앞에처럼 과다 생산되고 있다면 거기 QP 여기다가 이윤극대화 산출량 적고, 이윤극대화 산출량 사회적 최적 수준의 Q스타 수준으로 화살표를 해놔. 그렇게 줄이도록 하려면 누구에게 소유권을 준다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애를 아쉽게 만들면 된다 그랬죠? 응? 그래서 요 기업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면 제한을 누가 먼저 제한을 할 거고, 일반 시민이 제한을 할 거고, 일반 시민이 제한이 Q스타 수준을 제한할 거고, 최대 보상액을 그 C 플러스 D만큼 최대 보상액을 제시할 거고, 기업은 C만큼만 달라 할 거고, 이렇게 앞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강 소유권이 기업에게 귀속된 경우,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귀속된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면 두 번째 공간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코스 정리의 그 3번 시사점 및 현실적인 문제점. 일단 환경 문제 밑줄 긋고,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직접적 적극적 개입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지금 코스의 주장이고, 그러나 별표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이해 당사자 문제 확정 쉽지 않습니다. 또 협상 비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협상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해 당사자가 엄청 많으니까 나는 가만 앉아서 협상의 결과만 향수하려는 자들이 나온다. 이게 무임승차의 문제고, 또 소유권의 귀속 방향에 따라서 소득 분배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다시 앞에 가서 문제를 좀 보시면, 시장 실패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폐수 방류량 3알파톤을 3분의 2 수준 2알파톤 이거를 허가하는 폐수 방류권 밑줄, 방류권을 판매한다고 하자. 세 기업 A, B, C 톤당 폐수 감축 비용이 A, B, C라고 하고, 기업 A는 스몰 A, 기업 B는 스몰 B, 기업 C는 스몰 C의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폐수 방류권의 최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 밑줄, 폐수 방류권의 최고 가격을 찾아라. 두 번째, 이때 감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총비용은 얼마냐. 3분의 2 알파톤으로 낮추기로 했어. 폐수 방류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기업 A는 A, B, C가 부등호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기업 A가 감축비용, 정화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기업 B는 그 다음, 기업 C는 그 다음에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가면서 수요 곡선의 형태를 여러분 도출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석의 기초에 보면, 일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폐수 방출량은 정부가 정한 2알파톤이에요, 밑줄. 정부는 이런 2알파톤의 최적 배수 방류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방류권을 지금 판매한다고 하고 있고, 기업의 밑줄 그세요. 기업은 당연히 정부가 방류권 판매를 하니까 판매 가격하고 뭘 비교하겠어요? 감축 비용하고 비교하겠죠. 그래서 전자가 높으면 방류권을 구입하고, 후자가 높으면 감축을 선택할 건데, 그 그래프만 잠깐 이해하면 뭐 되겠어요. 그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아까 우리가 경매 제도에서 공급은 수직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뭐 이런 식의 수요 곡선 하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래프를 보니까 뭐 계단 모형으로 나와 있죠, 수요 곡선이. 그거 하나만 지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폐수 방출량 뭐 이런 건데요. 방출량이 알파톤이 있고 2알파톤이 있고 3알파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알파톤, 2알파, 뭐 3알파 뭐 이렇게 정부가 얼마만큼의 폐수를 지금 폐수 방류권을 판매한다고 2알파톤을 판매하니까 이게 공급이에요. 2알파톤을 공급해. 근데 수요가 문제야, 수요가
기업 A는 A만큼의 비용이 들고요. 기업 B는 B만큼의 비용이 들어. 기업 C는 C만큼의 비용이 드는데 거기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A가 가장 높고 B, C로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만약에 시장 가격이 요 P가 A보다 더 크면요. A보다 크면 종합비용이 기업 A가 가장 많이 드는데요. 기업 A가 이 방류권을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A도 안 사는데 뭐 B, C가 사겠어요? 안 사지.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방류권의 수요는 제로지. 여기 수요가 제로예요. 만약에 이 폐수 방류권의 가격이 P 이퀄 A라면 누구만 사겠어요? 기업 A만 사지. 그리고 언제까지요? A, B 사이에 있어도 B는 안 사겠죠. B는 종합비용이 B밖에 안 드는데 B보다 더 높으니까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그래서 결국은 요 P 이퀄 A일 때는 기업 A만 사니까 알파톤만 시장에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A, B 사이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여전히 B는 안 사니까 요 알파톤의 수요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P가 A보다 큰 경우, P가 A보다 크고 A보다 적지만 B보다는 큰 경우, 여기는 같아도 되지. 이런 경우, 또 여기 보세요. 이제 B면, 비용이 B면 A, B 두 기업이 사겠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알파톤이 팔리겠지. 수요가 이렇게. 이 알파톤이. 그리고 시장 가격이 이제 요 B, C 사이에 있으면 여전히 A, B 두 기업만 사죠? 그렇죠? 이 알파톤만 수요가 있어. 이렇게 이 알파톤만 수요가. C가 되면요. C가 되면 이제 기업 C도 살려고 할 건데 공급을 뭐밖에 안 해. 공급을 이 알파톤밖에 안 하니까 물론 얘는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수요는 이렇게 표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3알파톤까지. C보다 더 작으면 당연히 A, B, C 세 기업이 다 살 거니까. 이렇게 수요가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점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물었어요? 방류권의 최고 가격은 뭐야? B지. 그때 비용은요. 기업 A, B는 지금 뭘 사? 방류권을 사. 이 알파톤. 그런데 C는 당연히 안 사고 정화를 하겠죠. 직접 정화를. 요게 정화 비용이지. 얼마의 비용으로 요 C의 비용을 들어서 얼마만큼을 감축해? 알파만큼 감축하지. 그래서 C 알파만큼의 비용이 들겠죠. 되시죠? 나머지는 다 그냥 정화 오염 허가권을 사버리고 C만 직접 정화하니까 정화비용이 사회적 정화비용이 그만큼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놨습니다. 545페이지. 설문에서 공급은 2알파로 고정되어 있다. 수요는 방류권 가격이 A보다 높으면 아무도 안 산다. 방류권 가격이 A보다 낮고 B보다 높으면 A만 산다. 알파톤값. A만큼, 이게 고치세요. 알파만큼. 좀 545페이지 우측단의 세 번째 줄. A 기업은 A만큼 사나요? 알파만큼 사지? 알파만큼. 그 다음에 폐수 방류권 가격이 B와 C 사이에 있을 때는 B 기업도 A가 아니라 알파만큼 구입할 것이므로 가격은 C와 B 사이에서 형성이 될 거고 최고 가격은 B가 되죠.
결과적으로 C기업만 폐수를 감축하게 되고, C기업은 비용이 원래 C만큼 들었는데 뭐가 돼? CA가 아니라 알파톤이니까 C알파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 A를 다 알파로 고쳐주세요. C알파의 크기로 이는 감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총비용이다. 아래 그래프의 빗금친 면적으로 나타난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세요. 설문사에 3번은 C알파만큼 감축했다는 사회적 총비용이 들었는데 폐수 방류권을 무상으로 각 기업에게 3분의 2 알파토씩 나눠줬어요. 밑줄. 그리고 폐수 방류권의 거래를 금지해버렸어. 그러면 기업 A도 알파톤을 방출해야 되는데 3분의 2밖에 안 주니까 3분의 1은 뭐 해야 돼? 감축해야 되죠?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정부가 각 기업에게 3분의 2 알파톤씩 방류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줬어. 그런데 나는 알파톤을 방출해야 되는데, 방류해야 되는데 3분의 2밖에 방류 못하면 3분의 1은 뭐 해야 돼? 스스로 감축해야 되지. 기업 A도 마찬가지고 기업 B도 마찬가지고 기업 C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뭐 강요하는 거야 막. 그렇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기업 A는 3분의 1 알파톤만큼 이제 정화를 하려면 비용이 알파에 대해서 비용이 A만큼 드니까요. 단위당 A만큼 드니까 3분의 1 알파 A만큼 비용이 드나요? 그렇죠. 기업 B는 얼마만큼 들겠어? 단위당 B의 비용이 드니까 3분의 1 알파 B만큼 비용이 들까요? 그렇죠.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는 기업 C는요. C도 3분의 2밖에 방류할 수 없는 방류권을 3분의 2밖에 안 줬어. 그럼 3분의 1은 당연히 정화를 해야 되지. 근데 그 정화 비용이 3분의 1 알파에 대해서 정화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 C의 비용은 얼마야? C니까 3분의 1 알파 C잖아. 이걸 다 합한 게 사회적인 총 정화 비용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 뒤에 해설 보세요. 사회적 총 비용은 3분의 1 알파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거래를 금지하니까 비용이 훨씬 더 커졌어.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위 사에서 나누어진 방류권을 거래가 될 경우, 동그라미, 거래. 3번은 금지했는데요. 4번은 금지했는데 5번은 거래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어. 그러면 감축했다는 사회적 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봐라. 넘어가 보세요. 자, 설문 5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폐수 방류량은 거기 2 알파톤이다. 정부가 정한 2 알파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수 방류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어. 그러면 A 기업은 톤당 감축 비용이 A이기 때문에 B, C 기업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 C는 3분의 2 알파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 기업이 C 기업한테 가지 않겠어요? 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넌 비용 적게 들잖아. 나한테 팔아. 얼마를 사겠어? 3분의 1 알파톤을 사겠지. 자기가 3분의 2는 갖고 있고 3분의 1이 없으니까 3분의 1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 B는 어떻겠어? 또 C한테 가겠지. 내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너보다. 나한테 팔아 3분의 1. 그러면 알파톤을 방류할 수 있고 C만 자신이 갖고 있는 3분의 2 알파톤을 전부 다 A, B한테 다 팔아버렸어.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번 설문하고 똑같아지지 이제. 그렇죠. 이해된다는 표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정책적인 함의를 좀 봅시다. 직접 규제 방식 밑줄 긋고요. 그것에 비해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방류권을 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정책 당국의 기업의 비용 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성이 또 없으니까 좋고 시장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목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초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